아나운서가 추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삼성전자, 네. 두 번째 LG전자, 네. 오늘은 어딘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 만년 빼놓을 2등. 수 없죠. 네. 만년 2등이지만 근데 짠한 회사들이 좀 이렇게 네.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LG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걱정할 회사는 아니긴 그럼요. 하죠. 네. 미래도 밝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해도 네. 괜찮겠죠. 그렇죠. 저희 이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가 또 반응도 괜찮아가지고 앞으로 그렇죠. 쭉쭉쭉쭉 나가보도록 얻어걸렸어요, 하겠습니다. 그죠? 또 갈아먹고 싶은 기업들 네네. 댓글로 많이 네.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네. 만년 2등 이 하이닉스. 네.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이제 쌍두마차긴 한데 2등이었잖아요. 이 기업은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삼성전자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네. 말 그대로 종합전자,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하이닉스는 피어한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반도체만 놓고 보자면 왜 네. 2등이에요? 왜? 삼성이 너무 잘하니까. 삼성이 얄밉잖아요. 얄밉다. 너무 잘하죠. 네. 그래도 네. 세계에서 2등이잖아요. 적지 않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2등이 세계 2등이에요? 그렇죠. 시가총액을 보면 한 94조에서 95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가늠이 안 되네요. 네네. 네. 그리고 1분기 매출은 8조 4,900억, 영업이익이 1조 3,200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 매출로는 네. 31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조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 42조 정도 매출 나오고 영업이익은 13조에서 14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기저효과 때문에 더 이렇게 잘 나오는 건가요? 작년에는 그렇게 기저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작년에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근데 작년에 주가가 확 네.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이제 빠졌었는데 네. 실적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래요? 작년에도. 작년에 실적도 뭐 괜찮았고 올해는 더 좋고요. 근데 이제 그 메모리 중에서는 디램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작년 매출로 보면요. 31조 9천억 중에서 네. 23조 2천억이 디램이었고 낸드 플래시는 7조 6천억 정도. 1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앞으로도 정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네,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슈퍼사이클. 우리 늘 주창하는 슈퍼사이클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슈퍼사이클 중에서도 네. 지금 가격을 선도하는 거는 서버용 디램이죠. 그렇죠? 서버용 디램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회사가 SK 하이닉스. 그렇죠?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네. 상대적으로 삼성보다 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8, 9만 원대가 한참을 가다가 오르니까 그냥 확 올라가지고 그렇죠. 지금 계속 10만 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가격 아시는 거 보니까 못 잡았구나. 그때 조금 잡긴 했어요. 네. 조금 잡았는데 아유, 뭐. 항상 후회하죠. 그때 그렇죠. 더 잡을 걸. 그렇죠. 이제는 다시는 그 가격 못 보잖아요. 원래 주식하면 그래요. 이렇게 빠지면 내가 그때 네. 왜 샀지 그러고 네. 오르면 그때 더 더 샀어야 살 걸. 됐는데. 네. 정말 후회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대체 그 박스권은 언제 벗어나나 했는데 그렇죠. 그냥 확 가버렸어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냥 확 주가는 가버려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래도 잡아야겠죠? 그렇죠. 분할 매수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항상 이야기해요. 쪼개기. 분할 매수 쪽에서. 한 주씩 사세요. 한 주씩.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또 네. 여러 가지 이슈로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 하이닉스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막 그냥 정말 눈물 없이 못 들어요. 네, 이제 이거 티슈 화보에. 들고 들으세요. 네. 네, 티슈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네. 현대 전자산업으로 시작했고요. 이듬해 우리 또 번개꿀을 흠뻑과 먹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네. 그 다음 해부터 바로 16K D램, S램 시험 생산에 성공했고 1987년도에 256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양산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 64메가 D램 개발했고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쭉쭉쭉쭉. 네, 99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빅딜, 정부 주도의 어떤 구조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대와 LG 반도체가 네. 합쳐서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시점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죠? 그렇죠. 현대 반도체와 LG 반도체가 합쳐서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또 반도체 업계 사상 최악의 불경기가 왔어요. 설상가상으로 회사 만기채가 네. 2001년에 집중이 됐어요. 네. 그래서 회사가 2001년 10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크론의 헐값에 매각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직원들이랑 네. 다
합심해서 이사회에서 이 메가간을 분별을 시켰어요. 오. 그러면서 회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됐고 네. 2003년도부터는 이제 하이닉스가 사업부별로 쪼개져 가지고 각각이 매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 사업 쪽은 펜텍에 매각이 됐고요. 네. 비메모리는 매그나칩 그리고 전장은 만도에 팔렸습니다. 그때 좀 뼈아픈 게 있는데요. 네. LCD 사업 하이디스라는 이제 그 LCD 사업 부문이 BOE 중국 BOE에 매각되면서 기술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중국이 네. LCD 산업을 주도하게 되는 이런 뼈아픈 이럴 수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맞아요. 된 상황이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기술 유출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개념이 없었죠, 우리나라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기술을 넘어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때 4,300여 건의 어떤 핵심 특허들이 다 넘어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BOE의 고위직들이 한국인이라 임원회의를 한국어로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네. 화가 난 이야기죠. 그렇네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뭐 지금은 이제 LCD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됐죠, BOE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하이디스를 인수하면서 네.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2003년에 ST 마이크로하고 플래시 메모리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듬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합니다. 드디어. 네. 그리고 17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네.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이클이 오잖아요. 반도체는. 네. 2007년, 8년에 또 암흑기가 왔습니다. 디램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2007년에 4분기에 3,180억이라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또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죠. 반도체 치킨 게임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독일 키몬다 파산하고 일본의 엘피다가 도산했고 하이닉스도 떡실신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민영화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그때 그전에 이제 외환위기 때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린 회사이기 네. 때문에 민영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효성그룹이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대통령이 우리 MB 각하였는데 네. 사위 기업이라고 해서 효성이 네. 좀 이제 특혜 시비가 나면서 이게 아. 무산이 되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LG가 인수를 거절하면서 SK가 줘먹었죠. LG가 네. 그거를 네. 안 산 거를 그렇죠. 바보 같은 LG 같은 네, 경우는. 희대의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그런. 2012년부터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파란만장하네요. 네, 그렇죠. 와, 여러분들 눈물 많이 닦으셨나요? 네, 네, 참. 눈물 막 줄줄줄 납니다.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스토리가 네. 계승 후에 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원래 비온 뒤에 또 땅이 네, 굳는 땅이 거고. 아주 그죠? 단단하게 네. 굳어진 것 같아요. 이런 기술 유출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네. 뒤에 나오겠지만요. 또 네. 매그나칩이 중국 쪽에 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 역사 또 반복하는 또 건가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 부분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매그나칩이 칩 설계 부분이 있고 공정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칩 설계 부분은 매그나칩, 그리고 공정 부분은 키파운드리즈라는 파운드리 회사로 네. 분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키파운드리즈는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어요. 네. 지분을 통해서 대부분 인수했는데 시스템 반도체 부문, 설계 부문은 중국 사모펀드가 1조 6천억 정도에 인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요? 국내에서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누가 좀 사주면 안 되나? 그러게요. 이 방송 보시는 돈 있으신 분. 이게 한 3,000개 정도 핵심 특허들이 네. 다 또 그대로 있거든요. 중국 쪽으로 고스란히 흡수가 되겠죠. 너무 안타깝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몰라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1조 6천억이 없기 때문에. 네. 혹시 1조 2천 있으신 분 없으세요?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실적 네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굉장한 호실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서버 디램 가격 상승이죠. 서버 디램 가격, 고정 거래 가격. 고정 거래 가격이 원래는 15%, 20% 정도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가이던스가 25%로 잡혔어요.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더 많이요? 네, 그러면 실적은 더 좋겠죠. 이야,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 투자할 거를 올해 땡겨와서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대체 어떤 투자인가요? 제일 핵심은 결국 M16이라는 팹이에요. 메가 네. 팹이에요. 여기는 1A 디램을 양산하게 되고요. 경기도 이천에 있고 네. 3층 구조예요. 여기에만 한 20조 정도가 투자될 것 같아요.
20조 정도 투자되는데 네. 이게 메가팹이라 그러거든요. 네. 월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10만 장 이상이면 메가팹이라 그러는데 여기 다 채우면 월 20만 장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UV, 네.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EUV 전용 공간을 여기에 만듭니다. 여기 EUV 장비가 2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팹 중에 M10이라고 D램 라인 중에 좀 레거시화된 라인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로 전환하는 또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인치 팹 쪽에 투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시장 상황에 맞게 좀 조기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투자가 되고 나면은 엄청난 장비 주고가 오르겠죠. 야. 소재 주고가 오르겠죠. 네. 그 서플라이 체인들도 그렇죠. 또 같이 네. 다 이렇게 잘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오.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장비회사, 소재회사, 부품회사, 케미칼 회사 다 좋아지는 거죠. 투자를 하면 또 걱정이 살짝 되는 부분이 이러다가 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렇게 아직 걱정 안 해도 될 됐을 것 때 같아요. 아직은 아니죠? 네, 아직은 아닙니다. 아, 그 부분은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파티를 즐기면 됩니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춤추고 있을 때 그냥 네. 문 앞에서 춤추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음악이 꺼질 것 같으면 네. 빨리 나가면 돼요. 네. 여러분들도 문 앞에서 같이 춤을 추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춤추고 있는데 혼자 막 팔짱 끼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같이 즐겨야죠. 맞습니다. 이럴 때. 네. 아니 일단 이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시설에 좀 네. 이렇게 투자들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8인치 웨이퍼 반도체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네네.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특히 전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네. 이야기 하잖아요. 대부분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공급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시장이 사실은 삼성전자나 TSMC가 하는 네. 10인치 첨단 뭐 5나노, 3나노, 뭐 7나노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 대한 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스터디가 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소프트 랜딩해서 들어가기가 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현황을 보면요. 네. 삼성전자, 8인치만 놓고 봤을 8인치만. 때 삼성전자가 한 월 30만 장 정도 돼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이게 이제 월 8만 5천 장 정도 되고요. DB 하이텍이 월 12만 9천 장. 키파운드리즈가 5, 6만 장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게 네. 괜찮을까요? 일단 차량용 네. 반도체도 있지만요.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그리고 PM IC, 그리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유망합니다. 오, 이게 뭐 단기간 뭐 향후 1, 2년 안에 뭔가 이 공급 부족이 풀릴 기미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 네. 파티가 지속될 것으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또 키옥시아를 인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네네. 키옥시아는 뭐길래 대체 왜 인수를 했나요? 키옥시아는 도시바가 예전에 낸드 플래시 사업을 했잖아요. 네. 도시바에서 낸드 플래시 사업만 떨어져 나와서 생긴 회사가 키옥시아고요. 이제 그때 재정난 심각해서 여러 군데에서 돈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SK 하이닉스도 전략적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FI, 그러니까 재무적인 투자자로서 남아있었고 웨스턴 디지털도 여기에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키옥시아 잘 한 걸까요, 인수가? 뭐 그렇죠. 지금 네. 뭐 주가만 해도 시세 차익이 꽤 될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키옥시아 자체가 지금 계속 재무적인 어떤 부담이 네. 힘들어져가지고 지금 뭐 마이크론이 인수하니 뭐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팔리면 뭐 지분 털고 나와도 되고요. 계속 같이 상장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 이익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좋은 꽤 판단인 것 같네요. 지분 차익이 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SK텔레콤의 네. 자회사로 지금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큰 회사가 자회사로 있다니? 왜냐면 그 SK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네. 3조 막 한 몇천억 했잖아요. 그만한 돈을 가진 회사가 SK텔레콤 정도밖에 없었어요. SK그룹 내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SK텔레콤의 현금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인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SK 지주회사가 있고 SK텔레콤이 그 밑에 자회사로 있는데 네. 그럼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네. 뭐 M&A를 하려면 100%로 인수해야 돼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 회사를 100% 인수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네. 조그만 회사 빼고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자금은 많은데 어디 M&A 하기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지배 구조를 개편해서 투자 지주사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 하이닉스를 넣고 SK 하이닉스를 넣고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M&A나 하기 굉장히 수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만간 이렇게 개편이 이제 될 네네, 예정인 건가요? 곧 될-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네네. 또 엄청난 가격에 인수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던 네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비싸게 샀다. 네. 어떻게 보세요? 비싸게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잘 샀다. 잘 샀다? 네. 아. 왜냐면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 낸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워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인수할 자금을 가지고 네. 새로 신규 팹을 깔고 하면 이게 팹을 깔고 양산하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또 시장 상황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인수한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는 한 자릿수 점유율에서 20%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2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사서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가 되게 네.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컨트롤러 기술을 제일 많이 가진 데가 인텔하고 삼성전자 두 군데인데 SK 하이닉스는 컨트롤러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요 M&A를 통해서 컨트롤러 기술을 흡수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인텔의 낸드 플래시는 요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 대부분의 회사들은 차지드 트랩 플래시라는 CTF라는 기술을 써요. 네. 그거는 전하를 구도체에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플로팅 게이트 같은 경우는 도체에다가 저장하는 건데 부피로는 손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부도체 하는 게 훨씬 더 경박 단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셀 방 한 개에다가 보통 D램은 한 개 전화만 저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차 있으면 1이고 비어 있으면 0이 되는 건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방 하나에다가 2개, 3개씩 넣어요. 그게 뭐냐면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룸 얻어서 친구 둘이 셋이서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2의 삼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SLC라 그래요. 싱글 레벨 셀이라 그러고 방을 하나를 쪼개서 2개 쓰는 걸 멀티 레벨 셀, 3개를 트리플 레벨 셀. 그러면 2의 삼성이 되니까 네. 비트를 8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되게 효율적인 그렇죠. 방식. 대신에 그러면 쪼개서 쓰다 보니까 네. 수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정성을 좀 이제 높여줄 수 있는 그게 이제 플로팅 게이트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컨트롤러하고 포자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수명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이닉스가 사이5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또 투자했습니다. 네. 투자를 했는데 이 네네. 사이5는 또 뭐예요? 사이5는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 만약에 칩을 설계한다 그러면 네. 아키텍처를 ARM에다가 받아 쓰잖아요. 네. 근데 ARM이 엔비디아로 넘어갔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니들한테 이제 아키텍처 안 줄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대안이 없죠. 그 유일한 대안이 지금 사이5예요. 오. 이 회사가 이제 그 시스크 리스크 기억나시나요? CISC 컴퓨팅, RISC 기반이 있는데 네. RISC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제일 유명한 회사가 ARM이죠. Advanced RISC 머신. 그래서 ARM인데요. RISC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사이5입니다. 그래서 벤처 회사고요. 저기 SK 하이닉스도 여기 357억 투자해서 지분 8.5% 일단 박아놨어요. 와, 하이닉스가 여기저기 정말 중요한 부분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ARM이 예전에는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어디든 다 코어텍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화웨이 사태를 보면서 알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잘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잖아요. 칩 설계하는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5가 이 대안으로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 대안이 있으니까 훨씬 든든해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없이. 암하고 등지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항상 이 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기업은. 그럼요. 그렇죠. 플랜 B 있어야지. 맞습니다. 작년에는 또 키파운드리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왜 투자를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향후 파운드리 특히나 8인치 웨이퍼 쪽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그리고 또 중국에 넘어가는 거는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출자를 했고요. 사모펀드 통해서 투자했습니다. 매그너스 사모 투자 합장회사 통해서 네. 49.8% 지분 2073억에 확보를 했고요. 설계 부문은 아쉽게도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기술 유출이 네네.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또 회사가 네네, 주목받고 자회사죠.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름도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붙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이제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고요. 네. 시모스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PMIC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7,030억 그리고 영업이익 1,179억 정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고요. 원래 하이닉스의 M8 구형 팹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최근에 중국 그 우시하고 합작 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설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도 굉장히 성장성은 성장을 네. 거의 함께 가는 그렇죠. 것으로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8인치 웨이퍼 쪽으로 굉장히 네. 많은 어떤 생산 기반을 마련한 거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 기업 맞습니다.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네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 반도체 식각 공정을 하는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APTC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램 리서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하고 네. 이제 경쟁하는 회사고요. 네네네. 지금 하이닉스 쪽에 식각 공정에 특히나 이제 그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식각하는데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식각은 원래 폴리실리콘 쪽도 있고 메탈도 있고 옥사이드 쪽도 있거든요. 그 세 개 분야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폴리실리콘 쪽이 주력이고 네. 향후에는 메탈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식각 공정의 파츠, 소모품을 납품하는 KNJ라는 회사,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이닉스 쪽만 해서 한 150억 넘게 납품을 했었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에도 납품하는 그런 좋은 회사입니다. 와, 이제 두 군데로 넓어졌네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ALD 장비 납품한 원자층 증착,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할 만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경제방송 보시면 자주 듣게 될 그렇죠. 기업이죠. 이 그런데 회사도 눈물 없이 못 듣죠.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이렇게 SK 하이닉스 뜯어보기를 네. 했는데, 하지만 늘 반도체 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우려가 되거든요. 미국은 반도체 굴기한다, 또 중국은 기술 유출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일본처럼 혹시 갑자기 훅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같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메모리 쪽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80년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반도체 가지고 막 싸우다가 미국이 슈퍼 301조라는 걸 가지고 왔죠. 그때 이제 원래는 반도체를 미국 기업들이 잘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회사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NEC, 뭐 도시바, 히타치 이런 회사들이 막 따라오다 보니까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는데 나중에는 막 덤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덤핑을 하면서 가격을 막 후려쳤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국 반도체 업체들 죽이려고 한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덤핑을 하다 보니까 슈퍼 301조라는 보복 관세를 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반도체 회사를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본 회사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네네네. 빠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올라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하고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산업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반도체를 접근한다는 거. 네.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반도체가 수혜를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한 발만 잘못 삐끗해도 우리나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가 타깃이 되면 중국 사드 사태보다 너무 훨씬 무서워요. 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때하고 좀 다른 측면은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분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약 죽이려면 미국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방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골드러시 옛날에 미국 서부 시대 때 금광 캐러 간다고 네. 골드러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결국은 금을 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결국 그 사이에서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반도체를 지금 네. 뭐 미국도 반도체 굴기 보조금 줘서 깐다 그러죠. 중국도 한다 그러죠. 유럽도 자기들 자국에다가 반도체 라인 깐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일종의 골드러시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청바지하고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누굴까? 반도체 장비회사, 소재회사, 부품회사들을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겠죠. 우리나라는 금도 캐고 청바지도 팔고 곡괭이도 팔고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일석이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거 있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다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미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ENF 테크놀로지는 케미칼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에천트, 뭐 박리액이나 뭐 식가액 이런 쪽을 하는 회사인데요. 펀더멘탈 되게 좋아요. 이제 꾸준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오스틴 팹, 삼성 오스틴 팹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공장도 거의 완공이 다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오스틴 팹이 확장되면 수혜를 보는 것도 맞는 거고요. 실적도 굉장히 나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는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석유 가격이 계속 특히 케미칼 쪽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프레드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런 회사들은 원재료를 케미칼을 사와서 가공을 해서 반도체 전용 케미칼로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는 가격이 오르는데 어떤 판매 단가에 전이되는 시간들이 좀 시차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원재료는 오르는데 이 가격에 판매 가격에 전이가 되지 않는 이런 미스매칭이 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눌리는 거예요. 케미칼 업체들은. 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그림에서는 좋다. 나중에는 그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가격에 맞습니다. 반영이 네.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다라고 지나고 보면 보면 그 되겠습니다. 타이밍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될 그러니까 수도 매수 있죠. 타임이 오늘은 내 친주소,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해서 요즘 좀 주가 흐름이 네. 파란불이 많이 켜져가지고 아무것도 그렇죠. 안 했어요 친구가. 네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네네. 좀 멘탈 관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네. 될까. 또 공매도 앞두고 그런 네네. 이슈 때문에 빠지는 맞아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시장이 다 밀렸어요. 최근 지난주 동안 일주일 내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거든요. 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약했어요. 코스피 대비해서. 그럼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빠졌겠죠. 네. 이건 이제 결국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선반영이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잘 견디면 오히려 네. 나중에는 정작 공매도가 됐을 때는 네. 별로 충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오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들 우리 체크해 보면 네. 특히나 반도체 쪽 그리고 IT 쪽은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서프라이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쇼크 나는 회사 아닌 다음에는 그냥 홀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럴 때 멘탈 흔들려가지고 원금이라도 찾아야지 하고 막 그게 할 계속 수도 상승장만 있으니까. 겪어서 그래요. 주린이들이. 맞아요. 그죠? 계속 오르는 장만 겪어서 맞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네. 이렇게만 됐는데 이런 장 처음 겪어보니까 그렇죠. 또. 원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수익이 10% 나는 것보다 네. 10% 손실 나는 게 훨씬 더 불행하대요. 1%만 손실 네. 나도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불행감이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멘탈을 잡아야 돼요. 맞아요. 역시 네. 주식은 멘탈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럴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현금 한 10에서 15% 보유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게 싸게 나올 때 또 살 수 근데 있는데 또 타이밍을 네, 잡아야죠. 그렇죠. 대부분 현금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압니다. 네. 이미 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멘탈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한 종목 아니면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으면 돼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아주 SK 하이닉스를 탈탈 털어봤는데 혹시 네. 또 털어보고 갈아먹고 싶은 기업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로 네. 남겨주시고요. 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습니다. 있음을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